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안내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맡은 세종교육청 중등교육과 고입 담당 장학사 박민아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구분 지원 자격, 지원 시기, 선발 방법과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일반고에 대한 학교 목록, 입학 전형 요강, 그 다음에 학교장 전형 입학 요강, 그 다음에 Q&A 순서 등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구분입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입학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서 학생 거주지의 근거리 중학교에 순위를 부여하고 그 해당 중학교 희망자 중에서 상위 근거리 중학교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역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랑 차이에 비해서 고등학교 간 차이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부분이 특징이고요. 고등학교 입학은 그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 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구분에 따라서 뒤에 학교 구분 목록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학교 구분에 따라서 중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의 학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 구분에 따라서 학교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구분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일반 고등학교 안에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와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하기도 하고요. 시도 조례에 정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의 후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부터 전체 지역이 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교육감 전형 일반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 안에는 자율학교가 있는데요. 자율학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고등학교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자율학교를 지정받은 일반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종에는 세종고등학교, 그 다음에 인근의 공주 사대부고 한일고 등이 자율학교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고, 외국어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산업계 수요 연계된 맞춤형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세종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세종예술고등학교가 있고 세종국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뒤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기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후기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학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세종에는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랑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른 대안학교로 대표적인 이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서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흔히 말하는 자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종에는 현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한솔고가 있는데요. 고3까지는 자율형 공립고이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를 누가 지원을 하느냐? 그 지원 자격을 보면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학력과 재학, 거주 이 3가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요. 재학은 중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그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중학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생은 그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시기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눕니다. 해마다 전기와 학교와 후기학교를 구분하는 것을 17개 시도 전체에 협의를 하는데요. 올해는 12월 12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후기 원서 접수 시작하기 12월 12일 이전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를 전기학교라고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전기학교입니다. 후기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12월 12일 이후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구계라고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자율학교 중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12월 12일 이후 원서 접수를 하는 후기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뒤에 이중 지원 금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무조건 모든 학생은 전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중 지원은 금지됩니다. 전기 학교에 있어서 입학 전형 일자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전기 학교에는 한 번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전기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등록 여부랑 상관없이 합격한 자는 후기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면 이중 지원으로 배정이 선발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추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느냐? 선발 방법은 크게 전기학교와 흔히들 말하는 자국외, 자사고,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중학교 3학년 내내 활동을 했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과 그 다음에 교사, 담임선생님 추천서, 그 다음에 면접 등을 실시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후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방법을 참고해서 원점수 성취도를 적용해서 선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석차 백분율로 적용해서 선발하거나 또는 일부 학교장 전형교 같은 경우는 선발고사나 또 전기학교의 한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선발의 방법들은 지금 2023학년도 입학전형 요강들이 각 학교의 입학 상황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종의 학교는 어떠하냐? 앞에 부분은 일반적인 것이었고요. 세종의 분야를 학교 목록을 보면 전기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예술고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고요.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학과, 세종 하이텍고등학교, 세종 장영실고, 그 다음에 세종여고의 특성화학과가 세종에서는 전기학교입니다. 그래서 뒤에 요강을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세종예술고등학교가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후기 학교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세종국제고가 있고요. 학교장 전형 일반고, 작년까지는 비평준화 일반고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요. 학교장 전형 일반고인 세종고, 그 다음에 일반고 및 자율고, 작년까지 평준화 지역 일반고라고 했는데요. 세종은 전체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고 및 자율고라고 하는 네이밍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및 자율고는 고운고를 비롯해서 총 15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누어 실시하고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선발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그 밑에 보면 이중 지원을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학교, 고등학교의 서열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중 지원 금지 상황을 보면 전기학교에 2개 이상 지원하는 경우 이것도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달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비평준화 일반고, 흔히 전국 단위 학교장 일반고를 지원한 사람이 다른 후기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세종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궁금해하시는 또는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전국 단위 학교장 전형 일반고인 세종고, 인근 학교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이러한 지원자들은 일반고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이중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불행하게도 인근 지역에서 작년에 공주 한일공가를 쓰고 그 지역의 일반고를 쓰는 바람에 이중 지원으로 모두
불합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너무 안타까워서 의의 제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구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다시 안내는 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자사고인지, 예를 들면 천안 북일고는 자사고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주 사대부고 한일고는 학교장 전형 일반고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학교에 이미 담임선생님들 담당 부장님께는 안내는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고입정보 포털에 학교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학교 유형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안 북일고 하면 학교 유형이 자사고 / 일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참고를 하시고요. 안내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 지원자가 비평준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 세종국제고도 지원하고 세종고도 지원하는 경우가 이중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촘촘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국외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1지망에는 그 학교 자국외를 지망을 하고 2지망부터 7지망까지는 일반고를 지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에 떨어졌을 경우 그 학생들은 2지망부터 세종 같은 경우 7지망으로 해서 추첨 배정을 합니다. 2023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에 대한 요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과 전형 요강은 학교 현장에도 공문으로 안내가 됐고요. 저희 세종교육청 세소시 고시공고란에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혹시 좀 더 촘촘히 좀 살펴보시고자 한다면 그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 2023학년도의 전형에 대한 학교 정원과 학급 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사전조사 했을 때 대략적인 그때 기준으로는 중3 학생이 한 4,7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4,780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무거운 얘기긴 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보다 황금돼지띠 중3 학생들이 57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세종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이 지금 황금돼지띠 중3 학생들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좀 고민이 되고 저도 담당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집 정원은 자국외라든가 학교장 전형 이런 데이터들을 다 토대로 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 3,950명을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에 추첨 배정합니다. 통합권으로 보면 북부면 지역의 세종여자고등학교 7학급 17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 2, 3 통합권에는 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운, 두루, 아름, 종촌. 그 다음에 1-4, 5, 6 통합권에는 도담, 양지, 세종, 대성고, 해밀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생활권에는 세롱고, 한솔고, 다정고가 해당이 되고요. 3, 4 통합권에는 보람고, 소담고, 반곡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는 총 15개 고등학교,
158학급에 3,950명을 2023학년도에 추천 배정할 예정입니다. 밑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요. 12월 12일 원서 접수 결과, 그 다음에 자국회나 이런 거에 합격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학급 수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배치팀에 무언가 이렇게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3,950명을 추천 배정한다라는 거, 작년에 한 3,4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 숫자입니다.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및 자율고등학교는 누가 지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본배정 12월 12일 원서 접수에 처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가 본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간 종사자의 자녀 등이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의 거주 기준은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하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해서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등본의 실거주 상황을 확인이 되면 통학권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원서 접수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통학권을 수정을 해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화하면 통학권 설정에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형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이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기준일입니다. 나이스에 입력을 해서 그 관련된 성적 산출을 하고요. 원서 교부는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자라든가 타시도에서 오는 친구들은 저희 세종교육청 1층에 있는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에 오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 발표는 1월 13일 금요일 15시에 교육청 홈페이지 및 출신 중학교에 이렇게 안내가 되고요. 예비 소집일은 1월 16일 월요일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등록은 16일, 17일 배정고등학교에 배정 통지서를 가지고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타시도로 이사갈 예정이라든가 또는 타시도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입학 전 배정 기간이 있습니다. 입학 전 배정은 모집 공고가 2월 3일, 즉 아까 말한 15개 학교의 본 배정 후 결원이 있는 학교의 리스트를 인원수를 공고를 하고 타시도에서 본 배정을 받고 포기원을 제출한 후에 주민등록 등본상 실거주가 확인된 세종의 학교의 입학 전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저희가 본 배정과 동일하게 원서 접수를 받고 추첨 배정을 통해서 2월 15일 날 배정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타시도 가는 경우도 입학 전 배정이 전국 타시도의 기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시도로 가서 입학 전 배정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의 입학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 영상이 후에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관련된 거를 저희 세종교육청 새해 소식 고시공고에 올라온 2023학년도 일반고 및 자율고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배정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배정 방법은 저희가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추첨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은 단일 학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배정은 일반고 및 자율고 배정은 선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및 자율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 제출 시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희망 순위별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어느 학부모님이 학기 초에 화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7지망까지 쓰냐. 근데 저희가 타시도 같은 경우에도 권역별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단일이나 이런 기준점으로 보면 15개 이상 쓰는 시도도 있고 합니다. 여하튼 저희는 1지망에서부터 7지망까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 우선 배정자를 배정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 제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 정원수만큼 배정을 합니다. 우선 배정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형 요강에도 상세히 안내는 해놨는데요. 우선 배정자에는 읍면지역의 학생이 그 고등학교에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또는 희귀 난치병 질병한 아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정자에 대한 부분도 전형 요강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그와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지망 지원자가 해당 학교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1단계에서는 정원의 70%를 제1지망 지원자 전체에서 전산 추첨 배정을 합니다. 100명을 뽑는 학교에 200명이 1지망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 1단계에서는 200명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근데 1지망 200명 중에서 70명을 제외한 130명 중 2단계에서는 통학권 내에 있는 아이들만을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이 통학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명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다정동에 살고 있고 통학권이 다정동 2생활권인데 학교를 다정고로 쓰겠다. 200명이 몰려서 200명을 1단계에서 전산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70명을 제외한
30%에 나는 또 1단계에 탈락한 경우에 이 30% 추천 배정에 한 번 더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권 내에 있는 주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뭐 통합권 여기에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다 또 일지망에 추천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단계에서는 제1지망 지원자에서 30%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배정합니다. 30명이 아니고 한 20명만 이 통합권에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다시 1단계에서 탈락한 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 배정을 합니다. 제1지망 지원교회에 배정받지 못한 자는 제2지망 지원교회에 추천 배정하며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7지망 지원교까지 추천 배정합니다. 제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에 미달한 때에는 제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타 학교 제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자를 추천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7지망 지원자까지 추천 배정합니다. 외국어,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즉 자국외에 지원하여 탈락한 학생들은 지원한 2지망에서 7지망에 추천 배정이 되고요. 제7지망까지 추천 배정 후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추천 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정원 외에 추첨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지역별로 또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권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1지망 2단계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통합권을 보면 제1, 2, 3, 1-1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4, 5, 6 통합권, 2 통합권, 3, 4 통합권, 북부읍면 통합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들이 그 하단에 있고요. 별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종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1-4, 5, 6 통합권과 2 통합권의 어떤 통합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내신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사전에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책자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세종교육청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학교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면 그거를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영상 중에서 세롬중학교 3학년 부장님 박혜정 부장님이 33분짜리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 중에서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신 성적 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니는 동안 모든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학년별, 영역별로 점수화해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크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점수는 160점, 비교과 점수는 40점, 합계 200점의 내신 점수를 만듭니다. 그럼 교과 점수에는 일반 교과와 예체능 교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교과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서 성적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1학년에서는 성적에서 자유롭고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30점씩 해서 총 120점 일반 교과 만점을 받을 수 있고요. 예체능 교과 2학년, 3학년 점수 40점 하여서 160점 교과 점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과 점수에는 총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출결 상황 12점, 자율 동아리 활동 상황 8점, 봉사 활동 상황 12점, 행동 특성 수상 경력 8점, 이렇게 비교과 점수 4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교과 점수 160점, 비교과 점수 40점, 합계 얼마라고요? 네, 2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의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교과 점수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A, B, C, D, E 성취도 있죠. 그 성취도와 원점수 두 가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학기당 3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에서는 성취도 A, B, C만 들어가지 원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체능 교과는 성취도만 들어가서 2, 3학년 합계 40점, 토탈 160점으로 교과 점수를 만듭니다. 이제 교과 점수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성취도 A, B, C, D, E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A가 몇 점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으로 환산하여 들어갑니다. 교과 점수로는 성취도와 원점수가 같이 반영이 되고요. 예체능 교과를 살펴보면 성취도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예체능 교과는 성취도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정기학교는 3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여 전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전교과 성적이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매우 희박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면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2학기 성적을 1학기에 성적 반영을 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1, 2학기 모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상위 학년, 차상위가 무슨 학년, 뭐냐면 2학년 성적이 없을 경우는 차상위가 3학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학년 성적을 학기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성적이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정말 희박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하위 학년 성적을 학기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교과 이제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4개 영역 중에서 출결 점수를 보면 만점은 12점입니다. 만점은 12점이고요. 전 학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학년 토탈하여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획수를 합산해서 결석일수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결석 하루당 1점씩 감점을 하고요. 얘는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12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출결 점수가 0점이 되니까 출결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게 결석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을 해서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지각으로 인해서 결석 일수를 만드는 일은 없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인정 결석 일수가 0인 경우에는 12점 만점으로 반영합니다. 이제 이어서 자율 동아리 활동 상환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만점은 8점으로 하고요. 다행히 여기는 기본 점수가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년별로 일정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어떨 때 가산점을 받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학생의 임원,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일 때, 그 다음에 학급회 임원, 학급 반장, 부반장일 때, 그 다음 동아리 활동에서 정규 동아리, 자유학기 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 부서별 부장일 때 각 부여 대상별로 0.5점씩 부여를 하게 되고요. 학기당 0.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학교 내내 6학기를 다니죠. 0.5 곱하기 6. 그래서 가산점 3점. 아까 기본 점수 얼마라 그랬죠? 5점이라 그랬죠? 5 플러스 3. 그래서 8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봉사활동 상황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코로나와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봉사활동 올해 졸업 예정자인 학생에 한해서 봉사활동 상황이 0시간 이상일 때 12점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두 다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보통은 1년에 20시간이니까 이게 다른 해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은 아래 표와 같고요.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12점 만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수상 경력 점수 산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도 만점은 8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점수를 5점으로 하고요. 학교생활그룹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내상을 학년별로 1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 예절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내상이 위에 제시된 명칭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 교내상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점 만점으로 내신 점수를 산출을 하면 그 내신 점수를 산출을 해서 내신 성적으로 석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학교장 전형 입학 요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장 전형 입학 요강은 그 당해에 그 학교에 이미 입학 전형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세종과 아니더라도 확인을 해서 뭔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촘촘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기학교의 세종예술고등학교 모집학과 및 정원입니다.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한 학급씩 20명, 총 80명을 뽑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실기고사,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1월 7일에 있습니다. 추가 모집도 있는데요. 추가 모집은 합격자가 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만 실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학교인 세종여자고등학교 특성화학과 모집학과 및 정원은 2개 학과 총 80명입니다. 그래서 경영사무과, 비즈니스과 이따가 직업교육 관련된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여자고등학교 특성화학과는 성적 산출일이 11월 11일이고요.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 28일부터 30일입니다. 일정은 이 책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기학교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입니다. IT 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 미용과, 위식조리과 2개 학급씩 20명, 각 과마다 40명에서 총 200명으로 모집을 합니다. 160명으로 모집을 합니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도 전기학교 특성화 계열은 11월 11일이 성적 산출 기준일입니다. 원서 접수는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종 하이텍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통해서 2023학년도에 4개 학과 80명을 모집합니다. 로보트로닉스과 스마트 기계과 코스메디컬과 베이커리 카페과 해서 한 학급씩 20명, 총 80명을 선발합니다. 하이텍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으로 11월 21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종국제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정원입니다. 일반 전형 80명,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20명 해서 토탈 1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정원 외로 3% 6명을 이렇게 정원 외로 선발을 합니다. 자국에는 의무적으로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형 요강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기준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국제고등학교는 후기에 있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및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고 면접이 있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월 2일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학교장 전형 일반고인 세종고등학교는 특별 전형으로 전국 단위 50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우선 선발해서 200명에서 총 250명을 선발합니다. 특별 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결원을 일반 전형에서 충원을 하고, 일반 전형은 특별자치시 읍면지역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며 그 결원은 동지역에서 충원합니다. 전형 일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전형 12월 12일, 일반 전형 세종 읍면지역 12월 13일, 일반 전형 세종 동지역 12월 14일에 이루어지고 추가 선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전 신청을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어느 고등학교는 어떻게 뭐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으로 고교 중점 학교와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세종교육청 누리집 특성화 누리집에 고교 학점제 2지원센터에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 진행을 맡은 저는 소담고등학교 교사 김대건입니다. 지금부터 2023 세종 교과중점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중점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과중점학교는 작년까지는 교과특성화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내년부터는 교과중점학교로 명칭이 바뀌며 세 단장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중점학교란 일반고 중에서 특정 분야의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그리고 체계적인 진로 학업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학고나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중점학교는 특목고나 특성화고처럼 학교를 분류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교과중점학교는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과중점학교에서는 중점교과 관련 자율편성 과목을 3년간 32학점 이상 편성 운영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중점과정 관련 체험활동, 중점과정 관련 동아리를 4개 이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중점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 자신과 더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웜톤, 쿨톤은 다들 들어보셨죠?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안다면 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장점과 특성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면 보다 유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관내의 모든 일반고는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고에서는 정보 수리과학 중점과정, 드루고에서는 과학 수학 중점과정, 고흥고에서는 과학 정보 중점과정, 종천고에서는 수학과학 중점과정과 사회국제화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양지고에서는 과학공학 중점과정, 도담고에서는 인문사회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정고에서는 과학공학 중점과정, 인문사회 중점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롱고에서는 수학과학 중점과정, 한솔고에서는 휴먼 소프트웨어 융합 중점과정, 세종대성고에서는 수학과학 중점과정과 인문예술 중점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람고에서는 정보수학 중점과정, 소담고에서는 생명과학 공학 중점과정과 외국어 중점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곡고에서는 과학정보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밀고에서는 정보공학 중점과정, 국제사회 중점과정, 세종여고에서는 과학보건 중점과정과 사회경영 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고에서는 과학, 수학 중점과정, 사회 국제화 중점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중점학교를 찾았나요? 자, 그렇다면 2023학년도 차이나는 클래스 교과 중점학교 안내서를 함께 보며 지금 부모님들께 책자로 안내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교과 중점 학교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한 8분 정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따가 다시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 오늘 날짜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꾸러미 안에도 이 내용들이 다 나갔습니다. 오늘 학교로 다 배부됐기 때문에 자녀랑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많이 질문했던 부분들이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들도 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저는 다정고등학교 교사 박선미입니다.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종고등학교 강주희 선생님, 또 도담고등학교 박지영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쭉 이야기할 주제인 고교학점제, 내년 신입생들, 입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고교학점제도라는 제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요? 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란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과목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일정 학점 이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로가 확고한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을 언제 이수하게 될지 3개년 학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일정한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전에 비해 학업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과 범위 면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데요.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기 말에는 학업 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학생들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제시되고 있는 표에서처럼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네, 2023학년부터는 입학생이 현재 고등학생하고 다르게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되는데요. 그 전에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학생한테는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전 과목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네, 또한 2023년, 2024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이행 시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만 성취평가제를 실시하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저희 세종교육청 누리집의 특성화 누리집에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저희가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교육과 장학사 신세일이라고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특성화 학과를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기술 기능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세종여고 이비즈니스과 경영사무과, 세종장영실고의 IT 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세종하이텍고에서 스마트기계과, 로보트로닉스과, 베이커리 카페과, 코스메디컬과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종하이텍고는 올해 세종미래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보통교과의 수업 시간이 적고 입학한 학과별 전문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보트로닉스과에 입학한 학생은 보통교과와 프로그래밍, 로봇기구 개발 등의 과목을 배우고요. 코스메디컬과에 입학한 학생은 보통교과와 바이오 제작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전문교과의 경우 실습으로 운영되는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실습 수업을 위해 실습실에는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복이 비치되어 있으며 학생 건강을 위해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500만 원의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에서는 현장 실습으로 3학년 학생이 전공과 관련한 직무 능력을 기업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 2학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 참여 기업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선도기업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월 중순 이후 조기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일반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지원할 수 없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도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여고는 경영사무과 2학급 40명, 이비즈니스과 2학급 4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원서 접수는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이고요. 합격 등록은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세종 장영실고등학교의 IT 콘텐츠과 2학급 모집 정원은 40명이고요. 보건간호과는 2학급 40명, 뷰티 미용과도 2학급 40명, 외식조리과는 2학급 4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세종에 있는 학생들을 35명 모집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4명,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1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세종여고와 마찬가지로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세종 하이텍고등학교는 로보트로닉스과 1학급 20명, 스마트 기계과 1학급 20명, 코스메디컬과 1학급 20명, 베이커리 카페과 1학급 20명을 선발합니다. 학과별로 10명은 특별 전형으로, 10명은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일지망 학과만 기재하고 면접 100점, 내신 성적 200점, 총 300점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 영역에 70점, 그리고 인성 영역에 30점을 배점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공 적합성 영역에는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도,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평가할 계획이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은 4개 지망 학과를 기재하고 내신 성적 200점을 만점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특별 전형에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츠 잇 직업계고등학교 나 여기로 간다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전 질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원서는 몇 개나 쓸 수 있나요? 고등학교 입학 원서는 시기에 따라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라도 원서 접수 일정 등이 다르더라도 한 번만 지원 가능하며 같은 시기에 2번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으로 인해 합격이나 배정이 취소됩니다. 단 영재학교는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불합격하고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히 전개 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학교에 지원할 수 없고 합격한 학교에 등록하지 않을 시에도 당해년도 고등학교 전형이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설명 자세히 드리기는 했는데요. 학생 배정 어떻게 하나요?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1지망 지원자가 해당 학교 정원을 초과할 때 1단계에서는 정원의 70%를 1지망 지원자 중에서 전산 추첨 배정하고 2단계는 정원의 30%는 1지망 지원자 중에서 통합권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전산 추첨합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정원의 30%를 전부 배정하지 못한 경우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서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1지망 지원자의 수가 해당 학교 정원보다 적을 때에는 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타 학교 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자를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7지망 지원자까지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모두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7지망까지도 희망하는 학교를 추첨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전산 추첨 배정됩니다. 타시도로 전학 가서 학교 배정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별 중3 전편입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전학을 와야 되고요. 고2 포털 사이트에서 시도별 기본계획 및 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살펴보고 전학 가고자 하는 시도의 전편 입학 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정된 학교를 바꿀 수 없나요? 고등학교 배정은 관련법에 의해 추첨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배정된 학교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년도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형이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정받은 학교에서 집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고등학교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거 세종에서 타시도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에 한하여 전입학이 허용되며 세종은 단일학군으로 관내 전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심각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 그에 대한 증빙이 되었을 경우에 전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배정된 학교가 먼데 통학버스 있나요? 통학버스 지원되는 일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통학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개별 등교해야 합니다. 입학원서 작성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배정은 통학권 설정과 관련된 입학원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거주지 변경 사항은 통학권 반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세종에 거주하지 않는데 세종 일반고에 지원 가능한가요? 본인과 전 가족이 세종에 거주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세종에 필수로 거주하여야 하며 가정 상황에 따라 전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한 학생입니다. 희귀질환이나 난치병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배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희귀질환이나 난치병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질병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인의 질병이 해당된다면 질병 코드가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우선 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주 사대부고와 세종 일반고 배정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주 사대부고는 자국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장 전형교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솔동에서 한솔중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한솔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배정 방법은 학교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 정원의 70%를 전산 추천 배정, 정원의 30%는 통합권에 해당하는 거주지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천 배정합니다. 추천 배정 결과에 따라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작년 평준화 지원 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1지망, 2지망, 3지망에 참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현재는 지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원 현황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역별로 통합권별로 중학생의 희망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이 학교가 1지망에 다 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이 과잉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게 올해는 적용이 유의미한 통계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만들어져 가는 이러한 도시이다 보니 고입 배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 학부모님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로 중학교 3학년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보 꾸러미가 팩으로 해서 모든 학교에 배부되었습니다. 지금 안내되었던 고등학교 입학 어떻게 하나요부터 여기 고등학교 안내집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현황,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로드맵 관련된 것들이 지금 아이 손에 다 들어가, 이번 주에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또 학부모 진로 진학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세종 교과중점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 진학 설계, 그 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된 안내, 진로 상담 여태까지 했던 교육청 홈페이지든 오프라인으로 와서 상담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책자로 이렇게 꾸러미로 해서 오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3 학부모님들은 그냥 아이가 그냥 휙 던지는 거,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꼭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